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공부를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공부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의 몸부림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공부할 붓자를 가지고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붓자를 먼저 보시면요. 요까지 보시면 흑토자죠. 그리고 사람 인자가 와서 이제 붓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천자에서 이렇게 위에 뚫어버렸죠,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 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왜 공부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 몸부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죽어야 이 흙 속에 들어가는데 흙 안에 매장된 모습이죠. 흙 속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부는 이 글자만 봐도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다.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흙 속에 들어갔을 때처럼 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라면. 그리고 창조하는 뜻은 하늘 천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천자에는 장인공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들다,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장인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했던 사람을 장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죠. 사실 천자가 단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하늘이란 뜻을 보면은 사람을 그 동양에서는 만물이라고 이제 봤는데요. 만물을 대표하는 그 대표격이니까. 그래서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창조거든요. 그래서 공부란 것이 이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보시면은 부부란 뜻의 그 쓰이는 글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 천자에서 보면은 하나, 둘, 그리고 사람 인자가 이게 더해졌죠. 그래서 두 사람이란 뜻의 이인이 있는데 여기 이인이란 뜻에는 두 사람이란 뜻 말고도 부부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촌입니다. 가깝기로 하면 가장 가깝고 또 요즘은 뭐 만났다가 많이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반려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불교나 우리나라 말에는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전생의 원수가 이제 부부가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자신과 가장 가깝고 자신이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자신의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이제 파경입니다. 깨트릴 파자에 거울 경자입니다. 그 부부가 보통은 이제 헤어지면은 특히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연예인이 헤어졌을 때 파경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거울이 깨졌다는 뜻이죠. 왜 파경을 맞았다고 하겠습니까? 예. 부부는 이걸 이제 거울이라고 볼 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매무새는 단정하게 잘 됐는지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상에 일하러 나갈 때 반드시 거의 거울을 보고 나가죠. 왜냐면은 이제 뭐 머리가 새집을 졌는지 얼굴이 뭐 이렇게 화장은 잘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뭐 실수할 부분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모습을 체크해주는 그런 존재다.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울의 특징은 이제 사람 얼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울 속에 이제 얼굴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 보통은 이제 뭐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상대를 욕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 거울의 이치로 보면은 이 자기 본 얼굴이 찡그려야 거울이 찡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란 것은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 하나만 봐도. 어, 육아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남과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습사라고 해서 활쏘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활을 쐈을 때 관역이 있을 때 중간에 못 맞히면은 활쏘기 경쟁에서 졌을 때는 뭐 바람 탓, 활 탓, 누구 활 탓, 뭐 화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관역의 중심을 못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그 공부가 이제 활쏘기이기 때문에 이 부자가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문자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문자는 나중에 이제 처음 말씀드릴 글자가 문자인데 하늘 천자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거는 어, 말 그대로 문자가 없으면 공부가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또 성군 중에 한 명으로 일컫는 그 당태종 그 이세민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게 당태종이 그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징이라는 이렇게 훌륭한 신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태종은 그 위징이 죽고 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하나 사라졌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공부란 것이 천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인공자와 사람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빠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뭐 10년, 20년, 30년을 노력해도 몰랐던 것을 누군가 깨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빠른 시간에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천동설이나 지동설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하늘천자를 보면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나 또 자신의 그 전생의 원수가 부부가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공부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준다. 왜냐면 위진 같은 경우도 직언을 하다가 뭐 원래는 그 당태종의 형을 지원했다가 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의 자리를 꿰찼죠. 당태종이. 근데 이제 위징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서 아, 저 사람은 나의 책사로 둬야 되겠구나 했는데 평생을 이렇게 직언을 하다가 뭐 수없이 이제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죽여라 할 때마다 어, 어떻게 보면 다 나가기도 전에 놔둬라 하면서 이렇게 간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참 직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공부를 많이 해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앞에 이 제목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란 것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앞서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기억 저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로 따지면 소프트웨어가 형편이 없다면은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뭐 없다면은 속된 말로 말짱 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기록은 뭐 PC든 노트나 수첩이든 자신이 찾기 편리한 곳에 잘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잘 찾았으면 되는 거죠. 영상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영상을 넣게 되면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넣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뭐 숫자가 막 나오는데요. 보통 1초도 안 됩니다. 이 10개 숫자가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분포되는데 그것을 순간에 보고 바로 1, 2, 3, 4, 5, 6, 7, 8, 9, 10을 찍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사람도 웬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도 따라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것은 침팬지가 시각화 기능이 뛰어나서 인간보다 기억력이 이런 면에서는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각화나 이미지가 그 기억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뭐 기억 능력만 좋다고 해서 훌륭한 걸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앞서 살펴본 공부할 붓자도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그 암기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 한 대가 사람 그 뇌보다도 훨씬 많은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굳이 인간의 뇌에 많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시청각 교육이란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과 그림 형태로 보고 그리고 소리로 함께 듣는 것이 교육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그 자신이 본 것을 금방 침팬지 예를 들었는데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만약에 TV 시청하듯이 보기만 한다면은 깊은 위치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영상 시대의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성인 성자와 총명할 총자로 보면은 그 공통점이 귀자죠. 김머거리 외자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그 듣는 것보다 시각적인데 사람이 정신이 더 끌린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상 시대에는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고 듣는 시청각 교육은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음양의 이치처럼 새의 양날개와 같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는 것도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그 오래 기억되고 이해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의 그 연구로 밝혀진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도 나름의 다 이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미지 기억의 핵심은 뭐 간단합니다,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과 문자를 압축해서 자신이 기억하기 좋은 상징적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제가 처음에 성의성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사실 사람들은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 보는데 문자는 맞는데 저는 이제 파자를 오래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문자가 아니라 성인들의 특징과 관련되고 또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치가 담겨 있는 그 상징적인 글자다. 상징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문자라기보다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다가오거든요. 사실 이 성자는 고도로 그 한 글자의 성인 성자의 성인의 이치를 압축시키고 그 또 압축시킨 아주 진액과도 같은 상징적인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 성자 하나로 이 상징적인 뜻만 잘 이해하고 나면은 성인이 되는 이치와 방법을 간단히 알 수가 있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미지 형태로 상징적인 그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은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미지가 오래 남는 이유로
아무래도 인류 초기에 동굴벽화를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 문자를 못 썼을 테고 가장 원초적으로 썼던 문자가 바로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인간이 만든 문자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자는 손쉽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많은 이들에게 뭐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천만 또는 수억 명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는 달리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뭐 몇천 년도 가능하지요. 역사를 보면. 요즘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건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카톡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만큼 이제 문자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좋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모티콘도 그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자기 마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트 두 개로 상대에 대해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뜻을 간단하게 이 하트 모양 두 개로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살펴보면은 가장 원시적인 글자가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문자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고 쓰는 기본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어, 글을 읽고 그 글자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문맹률이 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그 글을 읽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퍼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영상 시대에 아무래도 문자로 된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라고 이제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은 우리 글 한글 속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문 뜻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담은 한문은 거의 배우지 않는 실정이죠. 뭐 보통은 이제 전문적으로 한문을 배워야 될 사람들 이외에 그 시험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배우질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한때는 이제 한문이 어려워서 한문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또 그래서 한글만 전용하자는 주의도 있었는데 한글만 전용하는 세상이 되면 그 실질적인 문맹률 해결이 가능해질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가능할지도 의문이 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정말 이게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에, 생각 없이 보기만 하면은 그 영상 시대 그 폐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영상은 스토리가 있어서 뭐 아무래도 쉽게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상은 쉬지 않고 계속 빠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을 그 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깊이 사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문맹률이 높은 게 뭐 요즘은 이제 지하철이나 이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뭐 이제 요즘은 멈췄다가 뒤로 가고 다시 보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데 영상 시대 폐해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하여튼간 우리가 스스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죠. 그리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위태롭다고 했던 분이 이제 공자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 오늘날 우리 영상 시대에도 귀담아 들어야 될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상만 남은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무성영화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성영화를 보신다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문자와 영상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글과 한문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두 날개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면 하나의 날개를 잃은 새와 같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이제 문자와 영상 중에서 어디에 더 치중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 문자와 영상이든 한문과 한글이든 그 음양의 조화 균형에 맞게 중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설명드린 이제 성인성자와 총명할 총자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성자에 대해서 저도 뭐 성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한문을 이제 알아야 되느냐? 그것도 파자 방식으로 왜 해야 되느냐? 한문 아는 것도 힘든데 또 쪼개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런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그 하늘이나 또 한문을 하늘 천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절대적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죠. 한글로 하늘이란 표현을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왜 우리 민족은 저 푸른 하늘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혹은 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을 때 하늘이 더럽지도 않느냐 이해 같은 말을 했을까요? 누군가 혹은 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하늘이고 하늘의 본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놈아. 아니면 뭐 크면 다 알게 된다든가 하늘이 하늘이지 뭐냐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뜻을 담은 문자인 한문의 하늘 천자의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좀 20분이 넘어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하늘 천자의 이치를 가지고 과연 왜 우리 민족이 그토록 하늘을 그 경외시했고 또 하늘 천자의 이치가 무엇인지 그 이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부족한 게 많은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내용으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